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다른 예제를 가지고 그것을 데이터 프레임을 엑셀 파일로 만들고 또 엑셀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드는 그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려면은 이제 앞으로 많은 데이터들이 아마 엑셀이나 또는 CVD 데이터로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게 가져오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시 import pandas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주죠. 그 사이에 또 뭐죠? 리셋될 수도 있으니까 리버스 판다스 as pd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실행을 해가지고 이거 문제가 없는지 실행해 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2차원 데이터를 역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그냥 제 블로그에서 긁어서 이것도 여러분이 직접 해주면 좋을 텐데 네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여기서 하나 배울 점은 2차원 리스트에서 자동으로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시작된다는 점이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보기 좋게 뭐라 그럴까요? 데이터를 2차원 리스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름, 첫 번째가 나이, 세 번째가 신장, 체중, 혈액형 네, 이런 정보가 들어간 걸로 확인되고 이것은 총 몇 바이 몇 데이터 프레임일까요? 네, 4 인덱스가 4개고 컬럼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쵸? 이름 또 혈액형까지 5개 4바이 5 데이터 프레임 형태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냥 생성이 됐으니까 네, 여기서 엔터가 끝나지 않을까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한번 그대로 프린트 데이터 2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생성이 됐나 생성을 해보게 되면은 네, 2차원 리스트로 네, 이렇게 잘 들어간 것을 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컬럼 값을 이번엔 키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 봅시다. 키 이렇게 해서 또 역시 첫 번째는 이름 네, 이름 두 번째는 네, 나이가 되겠네요. 나이 세 번째는 신장 네 번째는 네, 체중 다섯 번째는 네, 혈액형 이렇게 해보게 네,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는 예제에서는 영어로 썼지만 저는 전부 한글로 해가지고 또 역시 이것도 제대로 들어갔나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매번 리스트의 형태를 또 이렇게 활용해 보게 되면은 네, 신장과 네, 제대로 잘 연결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했네요. 페이턴트 넘버, 네, 환자 번호라는 거를 한번 또 넣어서 페이턴트 넘버 이렇게 해서 얘를 일련 번호로 넣고 싶은 거예요. 일련 번호 넣으려면 이거 4개밖에 안 되니까 0, 그쵸? 0, 1, 2, 3 또는 1, 2, 3, 4로 해볼까요? 네, 0번부터 하지 않고 1번 환자, 2번 환자, 3번 환자, 4번 환자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좀 더 확인을 해봅시다. 네, 넘버 페이턴트 넘버까지 해서 실행해서 해보면은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자동으로 얘가 막 앞으로 데이터가 계속 생성될 수가 있고 10개, 100개, 1000개 생성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인덱스는요. 그럼 이걸 일일이 그때마다 1, 2, 3, 4 해줄 수가 없으니까 자동으로 넣어주자는 거죠. 0번부터 자동으로 넣어주는 방법은 여기 포문을 사용해 가지고 i는 for, i는 in range를 써주게 되고 그 다음에 1번부터 출발하면 2를 꼭 스타트 포인트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4개 아닙니까? 4개인지 알아내려면 렌을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그쵸? 데이터 2의 크기를 알아내는데 걔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 2를 더해 줌으로써 그 렌까지 1번부터 4번까지 해주게 되면은 1, 2, 3, 4가 또 그대로 출력되지 않겠습니까?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개짜리로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콤마, 엔터, 네, 하나 더 추가하죠. 김재환, 네,
임재환 사람 넣고 아까처럼 이 사람은 58살에 59살로 들어갔네요. 170.0에 네, 몸무게는 72라고 합시다. 네, 72.3 대략 그다음에 혈액형은 A형이라고 합시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김재환을 하나 추가했어요.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5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좀 해보는 것입니다. 네, 1, 2, 3, 4, 5 자동으로 들어갔죠. 자, 이번에는 이것을 또 역시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제 변환시켜 봅시다. 그것을 우리는 DF4라고 합시다. DF3까지 갔나요? 네, 3 이렇게 해놓고 pd.data frame 이렇게 넣어주고 첫 번째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겠죠. 데이터는 뭐가 죠 데이터 2가 되는 것이죠. 데이터 2가 들어가고 두 번째는요. 컬럼 네임이니까 컬럼스가 됩니다. 정확하게 키워드는 파라메터, 아규멘트는 그때는 명이 정확하게 이렇게 써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자리는 키가 되겠죠. 키로 넣어주고, 인덱스는요, 인덱스 이렇게 넣어주고, 사실 자동으로 안 내주면 0, 1, 2, 3, 4가 되는데, 이거는 자동으로만 들어가 봅시다. 지정을 안 하고, df3를 여기서 지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프린트, 네, df3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행해 보면은, 네, 제대로 이렇게 잘 들어갔죠. 근데 인덱스가 0, 1, 2, 3, 4가 붙었어요. 이거 지정을 안 해주면 디폴트로 이제 0, 1, 2, 3, 4를 넣어주게 되는데 내가 지정을 하고 싶다 하면 이 자리에다가 콤마 인덱스를 추가해주고 네, 이번에 아까 만들어준 페이턴트 넘버를 추가해주면 되겠죠. 페이턴트 넘버를 추가해가지고 여기다가 해주면 환자 번호가 1, 2, 3, 4가 이렇게 붙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인덱스 네임도 추가하는 방법은 아까 했었지만 또 합시다. df3에 인덱스.점 네임을 넣어주고 네임이죠. 그 다음에 네, 환자 번호 이런 식으로 추가해주고 또 역시 그것을 출력해 보면은 네, 환자 번호가 인덱스 네임으로 이제 붙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까지 하고 자, 이것을 실제로 이제 엑셀로 이제 바꿔 주려면은 엑셀로 저장하는 명령이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df3에 네, toIndex라는 toExcel이라는 네,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할 파일명을 예를 들면 patient 네, .xlsx라고 넣읍시다. 네, 이렇게 돼주면은, 네, 요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파일 생성 명령이에요. 파일 생성. 네. 그래서 저장. 어디에 저장하니까요? 당연히, 리스트에 저장이 됩니다. 일단 실행해 보게 되면은, 실행이 됐지만 아무 변화가 없죠.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리눅스 명령을 하나 넣어주죠. ls 명령을 넣어줘서 실제로 거기 디렉토리 상에 저 파일이 생성됐는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생성해 보면은 네, patient xlsx가 생성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잠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구글 드라이브하고 우리 그다음에 콜앱하고의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가 구글 실제 리눅스 명령에서요. 이런 명령이 pwd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pwd를 해주게 되면 현재의 커런트 디렉토리를 알려주는 것인데요. 네, 물론 당연히 느낌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한번 해볼까요? 네, pwd를 해주게 되면은 네, 현재 우리가 컨텐츠라는 그런 폴더에 우리가 위치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 왼쪽의 메뉴에서 네, 아이콘, 요 폴더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은 현재의 디렉토리 상에 지금 존재되어 있는 파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방금 생성한 페이션트 엑셀을 선택하고요. 여기서 점점점을 이렇게 클릭하면은 다운로드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파일이 제 PC상으로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대로 엑셀로 이것이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반대로요. 엑셀 파일로부터 데이터 생성을 한번 해보죠. 그것은 네, 요건 잠시 닫고요. 네. 여기서 플러스 코드를 누르고 네, 또 df 이번엔 4라고 할까요? 네, df4는요 엑셀 파일을 읽는 건데 pd에 read excel이라는 언더바 엑셀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서 그 파일명을 읽을 파일명을 우리가 이제 patient xl sx라고 똑같이 방금 지정해주고 그리고 그대로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 인덱스 컬럼은 제로라고 했는데 일단 그냥 읽어보죠. 저게 무슨 뜻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바카로가 하나 없어도 되겠네요. 네, 엑셀까지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류가 났네. 네, 오류의 원인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코테이션 걸어 닫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생성을 했고 역시 어떻게 읽었나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프린트 df4를 해보죠.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네, 이렇게 제대로 환자 번호, 이름, 나이, 신장, 체중, 혈액형 하고 환자 이름까지 이렇게 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환자 번호가 이미 있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실행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따로 지정하는 방법이 인덱스 컬럼이라는 걸 이용해서 인덱스는 인덱스 자체를 지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를 내가 환자 번호를 지정하겠다 이렇게 지정해 주게 되면은 원하는 대로 아마 요 자동으로 생성된 거 대신에 환자 번호로 대신해 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거가 아니라 그대로 여기를 그대로 원래대로 그냥 놔두고요. 읽은 다음에 인덱스 set index라는 걸 이용해서 하는 거네요. 네, 그렇게 해서 df4에 네, set index 이렇게 메서드를 사용해서 네, 환자 번호라는 그쵸. 지금 환자 번호 컬럼을 인덱스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넣어주고 in place 아규먼트를 이용해서 true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은 자동으로 요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구글링을 해서 좀 더 알아보시려고 하고요. 우리는 지금 결과만 해보게 되면은 내게 환자 번호로 대치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시간에 배운 에로시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또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합시다. 에로시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df4에 그쵸? LOC 네. 몇 번이죠? 0, 1, 2, 3, 4, 5번이 되니까 6번을 추가하는 거네요. 추가를 해서 그쵸? 여기다가 뭐 쭉 추가하면 되겠네요. 뭐 예를 들면 뭐 글쎄요. 조규남이라는 분이 있다고 치면 조규남 네. 뭐 62세 뭐 172 3.5 뭐 대략 뭐 다른 77.3 네, 이렇게 해주고 이분은 만약에 AB형이다. AB형. 네,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6번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를 해주고 네, 한 번 더 확인해보고 프린트 df4로 해서 주부남이 제대로 추가됐나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네. 만약에 이게 추가가 잘 됐죠. 만약에 아까처럼 이렇게 추가된 것을 다시 엑셀로 바꾼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럼 당연히 df4에 이번에 또 pd 네. pd가 아니죠. 뭐죠? 네. to 리스트였나요? 네, to 엑셀. 네. df4 이런 것들이 잠깐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to 엑셀 예, 엑셀 메소드 이름들은 다 아직도 잘
못하니까 이거를 patient 뭐 2라고 하겠습니다. .xlsx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번엔 patient 그쵸? patient 2로 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ls 명령을 통해서 제대로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기승해주면 네. 제대로 생성이 된 걸 확인했고 똑같이 데이터 다운로드를 받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플러스 다운로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것이 페이션트 2가 지금 그렇죠 나왔고 얘를 네 열기를 해서 제대로 우리가 열렸는가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제대로 안 됐나요? 조기남? 네, 조기남이도 돼야 될 텐데, 이거 옛날 거겠죠? 네, 여기 보면 파일명이 옛날 거니까 조금 열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조기남2가 제대로 엑셀 파일에 생성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순서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제가 이야기가 시작되는 김에 다 이 자리에서 다 끝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궁금한 건 뭐죠? 지금 이제 페이션트 2가 만들어진 것을 지금 다시 제가 뭐죠? 파일로 지금 지금 새로 만들었죠. 요거를 다시 다른 편집 사용을 해가지고 제가 다른 이름으로도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럼 요것을 다른 이름으로 어디다 저장할까요? 제가 그냥 원하는 워킹 폴더에다 저장을 해보죠. 그러면 PC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원하는 데다가 저장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주로 여러분들과의 수업을 선문대 네, 파이썬 여기다 저장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페이션트 2로 네, 페이션트 2로 1번이 이게 왜 붙었나요? 그거는 안 붙는 걸로 해가지고 그냥 페이션트 2로만 네, 이렇게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한번 추가를 또 해보죠. 7번 네, 그 7번을 추가를 하고 여기를 예를 들면은 또 다른 분을 추가했어요. 문전이라는 환자가 있는데 이분은 56세고 주로 다 나이가 많네요. 네, 180 아주 키가 커요. 네, 이렇게 해주고 이분도 체중은 82.1. 네, 그다음에 혈액형은 O형이라고 합시다. 네,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추가해서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자 얘는 또 어디 있는 겁니까? 내 PC에 있는 거잖아요. 그 내 PC에 있는 거를 이번에는 구글 콜앱에서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구글에 있는 거를 내가 다시 PC로 다운로드 볼 때는 얘가 제공하고 있는 폴더 기능을 이용해서 다운로드를 했다면은 네, 다운로드를 했다면은 읽을 때는 또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특별한 코드가 필요합니다. 그 코드를 알려드리면 이런 코드인데요. 요거를 하나 복사를 해서 네, 여기다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여기다가 플러스 코드 네, 이렇게 넣고 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구글에 임포트 파일을 넣고 업로드하고 뜨뜨뜨뜨 해서 하면은 네, 이 부분이 어디로 저장되는 겁니까? 네, 어떤 파일 네임 fn이라는 데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이것이 제대로 저장됐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같은 이름으로 하면 이게 저장이 제대로 되는지 궁금하니까 아까 페이션트 2를요 3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얘를 3번으로 이렇게 3번으로 이렇게 바꿔서 얘를 버전 3로 저장을 시켜 놓고 네, 그리고 여기서 얘를 실행을 해 보게 되면 네, 이렇게 실행을 해 주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파일 선택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은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네,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그 팝업 창에서 원하는 폴더를 찾아야 되겠죠. 바탕화면에 천문대 파이썬에 지금 파이썬 3 얘를 새로 또 생성하지 않았습니까? 얘를 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얘가 업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지금 알 수가 없네요. 조금 아마 네트워크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0% 돈이 100% 돈이 되면은 다 끝난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행이 다 됐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플러스 코드를 눌러가지고 느낌표 LS를 해주게 되면은 네, 이번에 엑셀 3가 또 들어왔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엑셀 3가 네, 들어왔죠. 그러니까 구글 콜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얘를 또 읽는 거야. 뭐 우리가 늘 하듯이 위에 있는 코드대로 읽어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얘를 네, 뭐 요걸 하나 뭐 예를 들면 읽어가지고 컨트롤 C 해서 뭐 프랑스 코드 다시 눌러가지고 이번에 새로 만든 버전 3를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플러스 코드 넣고 요것이 이제 3번으로 바뀐 거게 되겠죠. 3번으로 넣은 걸 넣어서 환자 번호는 그대로 세팅을 바꾸고 네, DF 뭐 5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과거 것들을 좀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이름을 바꿔주고 있고요. 네, 실행해 보게 되면은 네, 이번에는 문전일이 포함된 것이 나와야 되겠죠. set index 뭐가 틀렸나요? 네. 환자 번호가 is 컬럼에 없다고 합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으니까 요거를 커멘트 처리를 해가지고 일단 실행해 보죠.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것이 환자 번호가 없다고 하는지 여기 실행해 보면은 내 환자 번호 쭉 있는데 왜 얘가 인덱스가 안 될까요? 어쨌든 문전일이 지금 들어온 것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원인은 이것이 4가 아니라 5로 바꿔야 되는데 얘가 일치가 안 돼서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환자 번호까지 잘 세팅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조금 제가 뭐 여러 개 자료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했지만 제 흐름대로 따라오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우리가 뭐를 했죠? 제가 여기다 좀 마크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를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뭐를 했죠? 데이터 프레임. 네,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을 만들어 봤고 그것도 맨 처음에는 리스트로부터 만들어 봤어요. 리스트로부터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 사전형으로부터 딕셔너리 딕트형으로부터 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접근, 인덱싱을 또 어떻게 하느냐도 살짝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 LOC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로케이션이라는 뜻인데요. LOC 메서드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행의 추가를 삭제도 나중에 할 수 있지만 네, 우선 추가만 해봅시다. 행의 추가를 해보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기능들이 있었죠. 인덱스를 설정한다든가 또는 컬럼을 설정하는 방법도 한번 살짝 해보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인덱스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컬럼을 설정하는 방법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연습을 해보았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엑셀을 이용해서요. 엑셀 파일을 읽어서 그쵸? 그것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기를 해보았고 반대로 네,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걸 가지고 또 엑셀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을 해보았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걸로 뭐 설명이 끝나야 되는데 우리는 또 콜앱을 사용하게 되니까 콜앱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 기본 디폴트인데요. 내 PC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또 PC로부터 읽는 파일 읽기를 어떻게 콜앱에서 할 수 있는가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장하는 방법은 그대로 우리가 일단은 그쵸. 콜앱 드라이브에 저장한 다음에 그것을 뭐죠? 폴더로 가가지고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PC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콜앱 드라이브로 가져오는 방법은 별도의 코드를 활용해가지고 그쵸. PC에 있는 파일을 읽어서 네. 우리가 콜앱 드라이브에 네, 갖다 놓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알면은 여러분들이 마음껏 콜앱 환경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 그 다음에 파일을 읽고 쓰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엑셀에서 한 것을 저장한 다음에 우리가 콜앱에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기도 하고 또는 데이터 프레임 상에서 명령어를 이용해서 행 추가를 한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다시 엑셀 파일로 확인할 수도 있었고요. 이것이 마음껏 여러분들이 넘나들 수만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엑셀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판다스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활용하고 하는 것을 이제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구축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제 블로그 글을 보죠. 그리고 제가 지금 설명이 블로그하고 조금 불일치가 일어나는데 제가 한 번 더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제가 블로그를 좀 수정해 가지고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블로그에 있는 내용과 제 설명이 조금은 요 1번, 2번, 3번이 막 순서가 막 엇갈리긴 하는데 제가 이 블로그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보다는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이 더 어떤 흐름대로 타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프레임과 ND 어레이, 이것은 넘파이의 ND 어레이죠. 이것과 서로 이쪽으로 데이터가 넘어가고 또 있는 데이터가 다시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되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디까지 갔죠? 네, 지금 뭐 그냥 상태에서 하죠. 지금 상태를 또 마지막으로 확인해 본다면은 프린트 지금 네 df 아마 4까지 만들었나요? 5까지 만들었네요. 5를 가지고 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상태에서 df5는 네, 요거고요. 뭐 이왕이면 뭐 다 확인해 볼까요? df4는 뭘까요? 그거는 뭐 아까처럼 네. 네, 뭐 마지막 문장이 빠진 것이 df4가 아닐까요? 그쵸? 조기남까지가 있는 게 df4. 뭐 아무튼 뭐가 됐든 이 여러 가지 프레임들이 지금 다 살아 있는 상태인데요.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데이터 프레임까지 형성된 상태에서 ND 어레이, 넘파이의 ND 어레이로 변환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네, 우리가 values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values.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네, 이번엔 df4로 해볼까요? df4의 values라는 것이 바로 데이터 프레임에 있는 리스트, 데이터 value만, 네, 회색 부분이죠. 그것만 추출해가지고 다시, 네, 이것을 numpy 어레이의 형태로 지금 분해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df로 돼 있죠? 맨 처음에 제가 랜덤 데이터를 만든 거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죠. df4의 values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해 주게 되면은, 네, 이번에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죠, 인덱스 빼고, 컬럼 빼고, 네, value, 요 데이터의 그 본체만 추출해 가지고 이것을 numpy 어레이 형태로 만드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의 타입이 뭔가를 궁금하죠? 이것이 뭐 리스트 형태인가 numpy 어레이 형태인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네, df4의 네, values라는 거를 네, 한번 타입을 보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그 value가 뭐가, 얘 타입은 뭔가 이렇게 보면은 네, 왜도 틀렸습니까? df4의 values L이 빠졌네요. 그렇게 해서 실행해 보게 되면은 네, numpy ND 어레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numpy ND 어레이 형태로 변환시켜 주는구나. values가 그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ND 어레이 형태에 변환했죠. 그러면 이번에는 또 컬럼 네임도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러면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는 뭐 컬럼 리스트라고 할까요? 컬럼 리스트라고 뭐 저는 뭐 I로 했는데 그냥 이름이야 아무렇게나 지을 수 있는 거니까 컬럼 리스트라는 네 어떤 변수명을 써서 df.columns values가 아니라 이제 columns가 되는 거죠. columns라고 또 얘를 받아오고 그쵸? 뭐 그 다음에 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얘도 뭐 이왕이면은 뭐 그쵸? value list라고 할까요? bar list 뭐 이렇게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바꾸고 네 bar list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되겠네요. bar list로 해주고 네.
그다음에 뭐 이왕 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프린트 발리스트를 보고, 네, 이것도 발리스트의 타입을 보고 다 마찬가지인 거죠. 변수로 다 저장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발리스트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컬리스트라고 df 컬럼스를 해주고, 역시 걔도 프린트, 네, 컬리스트 이렇게 해서 내용을 보고, 또 걔의 타입도 한번 궁금하니까 타입도 한번 보도록 하죠. 컬리스트 이렇게 해서, 네, 뭐 요거는 뭐 지금 하나는 없앨까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네, 그러면은 맨 처음에 그쵸, 이런 데이터 프레임에 밸류만 뽑아낸 거고, 그 다음에 그 타입은 numpy 어레이인 거고, 그 다음에 컬리스트는 ABCD. 왜 ABCD인가요? 여기서 이것이 4번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옛날에 만든 거니까 ABCD는 이렇게 수정해 주면은, 네, 컬럼도 따로 이름 나이 쭉 뽑아내고, 걔의 타입도, 네, 이거는 타입은 판다스의 인덱스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상관은 없죠. 그 타입으로 얘가 지금 컬리스트는 그렇게 타입으로 오고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쵸. 타입을 그러면 얘는 내가 이거를 numPy로 변환시키고 싶으면 또 어떻게 되나요? 그건 나중에 numPy로 변환하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이렇게 컬럼만 바로 추출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제가 보면은 네, 리스트로 변환해 주는 거는 따로 또 했네요. 그럼 요거 리스트로 변환해 주는 걸 한번 명령을 추가해 봅시다. 리스트 변환은 뭐 리스트 명령을 사용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네, 여기서 벨 리스트 이렇게 명령을 넣어서, 네, 벨 리스트 명령을 넣어서 지금 df values 그 들어간 거를 to list라는 또 명령이 있습니다. 그걸 넣어주게 되면은 이거 리스트형으로 이게 바뀐다는 얘기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리스트형으로 바뀐 거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네, 요걸 또 복사를 해서, 그쵸,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네, 리스트형으로 바뀐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맞나요? 멜리스트, 리스트. 숫자가 좀 이상합니다. 네, 여기서 멜리스트, 네, 제가 자꾸 헷갈립니다. 이게 또 여기가 바뀌어야 되죠. 4번. 자꾸 빼먹으니까 자꾸 엉뚱한 데이터가, 네, 제대로 지금 다 리스트 형태로 바뀐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numpy 형태였던 것이 이번엔 리스트로 바뀌었죠. 네. 뭐 인덱스 리스트도 뽑아올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